이제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한국에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트렌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께서 그 박사과정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출판을 했던 플러스 F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플러스 F 전략이 대체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2018년도와 2019년 사이에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네, 그 교수님이 리사 엘람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분 이름 계속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구매 공급 관리에서 전 세계적인 대가 뭐 이런 거 한 10명 뽑으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이 정도 구매 공급 관리 기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이 정도고요. 다음은 이런 겁니다. 환경 변화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잠깐 얘기 드렸어요. 구매라는 게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와 생산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하면 여기서 했었죠. 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업은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경쟁 환경이 너무 심해요. 내가 다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 되는 역량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설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가진 리소스를 충분히 쓰고 나머지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아웃소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웃소싱입니다. 왜 아웃소싱에 구매공급관리는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아웃소싱이 늘어났어요. 우리 기업이 과거에는 아웃소싱이 한 10 정도였어요. 10%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번 달에 또는 계속 트렌드를 보니까 아웃소싱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 기업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액 비중이 한 80%예요. 80%라면 아마도 이런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기존에 5% 정도 또는 10%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했다면 구매 관리자는 그때는 아마 구매 관리자라고 불렸을 거고요. 구매 관리자는 아마 경영지원팀에 소속돼 있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업무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액 비중이 한 80%에 이르렀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데 그 기업에는 구매팀 또는 공급관리팀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구매 공급관리 인력들이 여러 명 그 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소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다 전문화된 기업이 살아남는 형태가 지금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트렌드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이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의 구매라는 역할을 하던 외부로부터 뭔가를 조달하던 그 사람이 보다 전문화된 능력을 가지고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
전략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하게 되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매 공급 관리를 배우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매에서 공급 관리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기업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 많은 가능성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공급 관리라고 하는 축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경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급 관리를 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구매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보다 많은 그 요구되는 역량들을 개발해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기업의 구조, 기업의 그 기둥이 3개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냐라고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 기업들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 같은 경우에요. 애플은 마케팅, 연구개발, 나머지 부서를 공급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급관리는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구매관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훨씬 더 그 전문 영역들을 넓게 익힌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재밌게도 애플을 본다면 애플의 그 성공을 최초로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인물은 사실은 연구 개발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연구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CEO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CEO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시작했을까라고 찾아보시면 그 사람은 공급 관리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관리가 결국에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기업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예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시겠다라고 요 장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활동한 구매가 기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 구매 엄청 잘해. 근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구매를 엄청 잘하고 엄청 그 선진 트렌드 따라서 또는 합리적이고 또는 창조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는 그 질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구매 공급관리 기본이라고 하는 비대면 라이브 과정의 이론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잠깐 설명드리면 책의 11페이지 보면 아웃소싱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공장이 없는 제조사들의 3대 핵심 역량. 여기서는 마케팅, R&D, 소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게 책의 13페이지에 나오고요. 공급자와 구매의 중요성.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인류예요. 근데 내가 그 조달하는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삼류예요. 그러면 1 플러스 3에 둘로 나눠 가지면 2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공급자가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이건 이 책의 저자이신 최정욱 교수께서 만든 개념입니다.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어, 이 정도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공급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뭐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따로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공급사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한 팀으로 생각해서 이 팀이 잘 되고 또 팀 간 경쟁이다라고 하는 현재 트렌드를 설명할 때 그럼 공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기업의 성공과 구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회사 경쟁력의 근원은 구매 부서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전문적인 바탕에서 이야기를 또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부서, 특히 생산 부서 같은 부서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오라는 것만 사오는, 아니 뭐 돈 주고 사오라는데 그것도 못해? 라는 범주에 머물러 계실 분들이라면 지금 이후의 강의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남은 5개 모듈과 오늘 남은 그 강의를 관심 있게 들으시려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의 근원은 구매 부서에서 나온다. 그거를 내가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배워야 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확대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자, 그걸 저는 구매 역사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한 300년 뒤로 가볼게요. 300년 뒤로 가보면 그때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그렇게 정의를 하고서 만든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상주의, 중농주의,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상주의를 얘기해 볼게요. 중상주의는 일종의 초기 자본주의 형태라고
라고도